자, 지금 이 시간에 문가리하고 이재명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시작해서 상춘제에서 차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후보 선출된 지 16일 만이고 그 다음에 면담에는 이철이가 배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의 지금 이 문가리하고 면담을 계기로 이제 지지층이 분산된 걸 갖다가 모으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다라는 걸 오늘 확인하는 거죠. 이재명이 망하면 문 당신도 같이 간다. 자, 이재명이 지금 이쯤 되니 죽을 지경이지. 지금 검찰이 내 시킨 대로 잘하고 있는데 고맙지. 이런 부분으로 서로 생색을 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들이 사실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보이는데 겉으로 공개는 안 하겠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진 잠깐 찍고 나면 비공개로 둘이 만나서 한 1시간쯤은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눈 딱 감고 언론, 여론조사 회사, 검찰, 경찰, 그리고 정부 조직, 공수처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밀어줄 거니 되고 난 뒤 나한테 잘해. 나 깜빵 보내지 말고. 자, 뭘 하겠어요? 이재명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주 하늘같이 떠받들고 모시겠다. 속으로는 당선되고 보자. 이러겠죠. 자, 그와 동시에 지금 많은 여론조사들이 어제 오늘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 경쟁력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앞서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갑자기 주말을 거치면서 여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건데 그 이유는 윤이 전두환 발언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이유를 대든지 이렇게 어쨌든 경선이 있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은 널리 예측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11월 5일 날 동당의 경선이지만 경선 막판에 온갖 일이 다 나올 거다. 그러니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뭐 하라 했습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하라고 여기서 그냥 단식하고 삭발하고 나자빠져야 된다. 그리고 TV 토론에도 그런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윤이 이 공작이나 거센 바람을 버틸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윤은 자기 옆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 지난 주말에도 김태호, 박진 많은 사람들이 갔고 그전에는 주호영이가 갔고 그랬죠. 자, 그런 사람들이 윤 옆에 모여든다고 윤이 좋아하겠지만은 자, 정권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윤 앞에 아무리 모여들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 윤이 후보 선출 직전에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에서 윤이 경쟁률이 홍보다 떨어진다라고 만들 거고 또 윤에 대한 지금 정권의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게 뭡니까? 고발 사주와 관련한 손준성 지금 어제 체포영장이 기각됐죠. 자, 체포영장이 기각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쳐버렸습니다. 10월 20일 날 체포영장을 갖다가 청구했어요. 공수처가요. 법원이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준성이가 공수처에 11월 2일 날 가겠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요. 공수처는 손준성이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23일 날 청구했고 이제 지금 어제 10월 25일 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송 검사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영장을 쳐놓고 어제 손준성에게 통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준성을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건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손준성이 11월 2일 나가겠다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주 골 때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송 검사는 공수처 검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어제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고려하여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가 말한 11월 2일이면 그거는 좀 늦다. 왜냐하면 손준성이를 가지고 동당의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손준성이가 11월 2일 날 나간다고 하면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전에 구속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준성이를 구속시키려고 빨리 땡긴 겁니다. 그래서 송 검사는 야당의 대선 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왜 야당 경선일까지 고려하며 저렇게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비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요. 참 웃기는 상황인데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서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공수처가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20일 날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은 송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체포영장이 20일 날 기각됐는데 23일 날 손준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 사실을 손준성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틀이나 시간을 끌다가 어제 25일 오후에서야 구속영장 청구를 통보해 줬어요. 그래서 송 검사들은 변호사들이 맡기를 꺼려서 당소 출석 예정이던 11월 22일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해서 11월 2일 가겠다고 공수처에 밝혔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용을 읽어보고 준비를 해야 되니 11월 2일 날 가겠다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탈하는 행위다라고 송 검사가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공수처는 10월 초부터 오라고 했는데 손이 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손은 자기의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하라고 그러는 거냐.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의 침해 정도가 더 낮은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공수처 사무규칙에도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정치적 장난을 치고 있다. 자, 이 내용은요. 손준성을 구속시키고 이러면 손준성이 윤석열이 시켜서 김웅희한테 고발장을 갖다가 하라고 보냈다. 이 말을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 손준성 구속 자체가 일단 손준성이가 고발사주 의혹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김웅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 야당의 경선일에 임박해서 딱 예정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손준성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현직 검찰 간부를 이런 식으로 지금 체포를 하려다가
구속을 시키려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손준성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에 후배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해서 고발을 하라고 사주했다. 자, 이 내용이고 또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손준성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윤석열에게 지금 지시를 받거나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둘러싸고 여론조사가 지난 주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확 내려가게 만들고 있고 홍이 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일제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11월 5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이죠. 아마 이번 주말과 내주 초에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 실수가 잦은 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윤을 뭐 좋아한다거나 지지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정권이 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훤히 보이니까 그럼 정권이 죽이려고 하면 그만큼 정권에 부담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는 문 정권이나 이재명이가 철저히 파멸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파멸을 시키려면 철저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낫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요. 좌우간 저는 이건 내 생각에 불과하고 이번 동당 경선에는 절대 혁명 21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 개입하지 않느냐? 지금 홍준표나 윤석열 둘 중에 누구도 혁명 21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우리가 맞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당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도 정당인데 누구 한 명에게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이것이 일종의 원칙이죠. 하지만은 지금 문 정권이 너무 노골적으로 법과 원칙을 어기고 야당의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제가 야당의 대선 후보는 무조건 여권과 강력하게 투쟁을 하겠다고 해서 야권 지지자들의 완전히 난공불락의 지지를 형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과감한 개혁 의지를 피력해서 보수의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또 젊은 사람이나 여성들한테도 지지를 받고 서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 두 가지로 버텨야 된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수없이 말을 했지만 맨날 하고 다니는 이야기나 내용을 보면 바뀌지가 않고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여럿 남은 야당 경선 발표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은 불굴의 지금 여권을 향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것과 그리고 기존의 수구 기득권화 되어버린 보수 야당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이 제가 시킨 대로요. 머리 깎고 그야말로 단식 투쟁으로 대장동 게이트 특검하라고 앉아 있었으면 전두환 말 실수할 리도 없을 것이고 개 사과할 것도 없을 거고 또 그런 실수가 밖으로 나올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이라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윤은 지금 뭘 해봤자 움직이면 반기문처럼 손해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잡히면 경선을 앞두고 그걸 갖다가 침소봉대시켜서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키려고 할 거다. 근데 윤의 평소 태도를 보이면 대선 이 후보 경선일까지 수도 없는 그런 사유를 만들 거고 그 중에 몇 건만 잡히면 결국 집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윤이
뭐 선거운동한다고 사람만 만나고 지역에 다니고 당내 조직 강화하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 머리 딱 감고 침묵하면서 단식 투쟁을 해서 특검 관철하라 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유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스스로 지금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는요, 내 말 명심하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